안녕하세요. 빛바다입니다. 오늘은 아까 전자올겐 첫걸음 7-5강 조표와 임시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외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국내에 계신 구독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계절이 바뀌는 시기니까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음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을 하다 보면 뭐 도로의 종류가 있잖아요. 도로의 종류,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그 다음에 지방도, 그 다음에 농사 지을 때 사용하는 도로, 농로, 여러 가지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로 외에 도로를 다니다 보면 갑자기 뭐가 있습니까? 고속도로도 달리다 보면 있고,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다 보면 있고, 지방도를 다니다 보면 있고, 농로를 다니다 보면 꼭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공사 중, 그리고 또 앞에다가 임시 공사 중, 잠깐 공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2차선이 1차선으로 줄어들기도 하고 3차선이 1차선으로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임시 공사 중, 그리고 주의라는 말을 항상 붙여놓죠. 주의, 조심하라고. 위험하니까 조심하라고. 이런 임시 공사 중 주의라는 것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음악을 하다 보면 조가 여러 가지 조표가 있어요. C키, C키, G키 조표가 있어요. 조를 나타내는 표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 도자리가 어디다라고 알려주는 조표가 있어요. 이제 전문적인 강의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조표와 임시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합니다. 우리가 악보를 보게 되면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 다음에 앞쪽에 높은 음자리표 다음에 조표가 나와요. 그리고 박자표가 나오죠. 박자 4분의 4박자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악보가 두 번째 줄에 가서는 뭐가 사라집니까? 뭐가 사라져요? 높은 음자리표 그대로 가고 조표는 그대로 가는데 뭐가 사라져요? 이 박자가 사라집니다. 두 번째 줄부터. 왜? 음악이 처음에는 이 곡은 4분의 4박자다라고 한마디에 4분음표가 4개 들어간다 라고 지정을 해주지만 두 번째 줄부터는 이 박자가 사라져요. 왜? 이미 4분의 4박자로 연주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음악의 리듬이나 주법들이 4분의 4박자로 계속 연주되고 있기 때문에 밑에 박자표를 적어주지 않아도 4분의 4박자의 음악으로 진행되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알기 때문에 박자표는 사라집니다. 또 굳이 또 달아놓는 악보도 있어요. 그런데 뭐는 사라지지 않느냐 하면 조표는, 악보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조표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조표는 음악에서 뭘 나타내주느냐 하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출발점을 나타내준다. 출발점이 뭐예요? 음악에서는 출발하는 초점이 뭐예요? 도자리잖아요. 도자리. 출발점을 나타내준다. 도자리가 어디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을이니까 찬바람이 불잖아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찬바람이 싸늘하게 라는 음악 많이 듣잖아요. 그것처럼 그 첫음이 개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솔도레미 솔. F키는 도자리가 어디입니까? F키의 도자리는 여기죠. F키 출발점을 나타내 준다. 이것을 붙여놓은 것은 장조를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장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F키의 도자리는 여기에요. 그러면 솔도레미 하면 솔이 여기가 되죠. 솔, 도, 레, 미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림표 하나가 붙음으로 인해서 도자리가 어딘지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요 F키 요 내림표 하나를 보는 것은 뭘 나타내 준다? 도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야만 솔도레미를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려 넣을 거 아니에요. 솔도레미 그러면 샵이 하나 붙었다. 샵이 하나 여기에 딱 붙었다. 그러면 출발점이 어디예요? 샵이 하나 붙었으면 장조에서는 지키라고 그래요. 지키. 지음에서 지음이 도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음이 도다. 지음이 도다. 그러면 조금 전에는 솔, 도, 레, 미 이렇게 됐지만 지키에서 솔 자리는 여기잖아요. 솔, 도, 레, 미. 그죠? 지키란 말은 지를 도로 하는 장조다. 요것은 F키잖아요. F키. F음을 도로 하는 장조다. 악보에서 보여주는 위치와 건반의 위치가 일치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5선에서 첫 번째 선은 E선이라고 그랬어요. E선. 첫째 칸은 F칸이라고 그랬어요. F칸. 그러니까 F키는 이 F칸을 도를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G키는 두 번째 선이 G선이라고 그랬죠. G선. G음이 도가 되는 장조다. 그러니까 G음을 G선에 그려서 여기를 도로 잡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조표는 뭘 나타내주느냐? 출발점, 도자리가 어디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요 플랫 하나를 봄으로 인해서 저거는 F키 노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플랫 하나를 봄으로 인해서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인도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똑같이 요것은 F를 도로 하는 장조구나. F키라고 누구나 만국 공통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악의 이론에 나오는 이동도법이다라는 거예요. 이동도법. 규칙에 따라 도가 이동한다. 규칙에 따라 도가 이동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음악 천재들이 음악의 역사가 쭉 흘러내려오면서 체계를 잡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음악을 서로 언어는 다르지만 소리를 내는 규칙에서는 뭘 보고 도자리를 결정하느냐 하면 이 조표를 보고 도자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조표를 보고. 도가 결정되면 그 다음에 스케일이 결정되겠죠. 도가 결정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스케일이 나오겠죠. 스케일.
도레미파솔라시도 스케일이 나오겠죠. 스케일이 나오면 뭐가 나오죠? 화음이 나오죠. 화음이 나오죠. 출발점. 요 조표가 알려주는 게 첫 번째는 우리가 고정도법은 음악 이론에 없습니다. 조표를 보고 뭘 생각하느냐 하면 시자리에 반음 내려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오류. 요것을 시자리는 반음 내려준다라고 생각하는 여기에서부터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반음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요것은 F키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B자리, C자리가 아니고 F키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음이름으로 따지는 거예요. 요게 첫째 줄은 E선, 둘째 줄은 G선, 셋째 줄은 B선이에요. B선. 음이름으로 이야기해요. B선에 요 플랫을 사용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B선에 이것을 사용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B선은 F키의 음계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따지면 파에 걸리게 되거든요. 이 파자리가 검은 금반을 지나가도록 이것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악을 하다 보면 반음 올리고 반음 내리고 하는 의미하고 조표로 사용하는 플랫하고는 용도가 다른 거예요. 조표는 뭘 나타낸다? 출발점, 도자리가 어딘지를 알려준다. 도자리를 알게 되면 스케일을 알게 된다.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알게 된다.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알게 되면 도미솔 레파라 미솔시 파라도 솔시레 라도미 시레파를 알게 된다. 화음을 알게 된다. 화음을 알게 되면 주요 4마음을 알게 되고 주요 4마음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사마음이라 그러죠. 부사마음을 알게 된다. 이 조표가 나타내주는 의미가 반음을 올리고 내리고라는 의미보다는 더 많은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림표 하나를 보고 여기는 시자리를 반음 내린다 이러면 음악의 원리를 아직 잘 모르는 초보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답입니다. 샵을 하나 보게 된다. 샵을 하나 보게 되면 요것은 뭘 나타낸다? 출발점이 G음이다. G음을 도로 한 키다 이 말이에요. 그럼 G음을 도로 했으면 뭐가 나오죠? 스케일이 나오면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요게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스케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화음이 나오죠. 도, 미, 솔, 레, 파, 라, 미, 솔, 시 이렇게 화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화음을 알게 되면 그 화음 속에서 장조는 1도, 4도, 5도 화음을 주요 4마음으로 쓰기 때문에 1도, 4도, 5도 화음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조표를 올린다 내린다를 생각을 하게 되면 이미 조표는 말이 혼돈이 오네. 이미 이것을 사용해서 스케일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미 G키를 만들 때 이것을 사용했다라는 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G키를 만들 때 이걸 사용했으니까 이것을 보면 G키라고 생각해라는 거예요. G키. 그죠? G키를 출발점, G음을 도로 하는 키다. 이 말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가 되니까 요
두 번째 선 지선에서 도를 잡고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만들어서 연습하라는 거예요. 이 곡은 지음을 도로 한 음악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선에서 시작해서 1도 화음은 G 코드, 도레미파, 4도 화음은 C 코드, 도레미파솔, 5도 화음은 D 코드다. 화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화음을 도미솔 에파라 미솔 시파라도 솔시레라도 미시레파, 이거 반드시 암기하라 그랬죠. 도미솔 레파라 미솔 시파라도 솔시레라도 미시레파. 그리고 화음을 알았으면 거기에서 1도 화음 도미솔과 4도 화음 파라도와 5도 화음 솔시레를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장조에서는 주요 3화음 1도 화음과 4도 화음과 5도 화음을 가지고 연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단조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조표는 뭘 알려준다? 출발점, 도자리를 알려준다. 도를 알게 되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알게 되고, 그리고 화음을 알게 되고, 주요 3화음을 찾게 되고, 부 3화음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 조표 하나가 알려주는 내용이 그냥 반음 올리고 내리고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G키를 만들 때 이것을 사용했다. F키를 만들 때 이것을 사용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임시표는 뭐냐? 임시표는 뭐냐? 임시표는 노래가 진행되다 보면 뭐 조표가 있든 조표가 없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음악이 진행됐다. 음악이 진행되다 보면 마디가 나오죠. 이렇게 마디가 나오는데, 임시표라는 게 보통 세 가지가 나와요. 임시표, 요게 있고, 요게 있고, 요게 있어요. 요것은 반음 올리라는 거. 조표와 임시표는 다른 거예요. 조표는 박자, 음자리표와 박자 사이에 들어가는 게 조표고, 임시표는 이렇게 진행되다가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데 자동차 정류도로 국도 이렇게 달리다 보면 갑자기 반짝반짝 뭐예요? 뭔가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하다. 가보면 임시공사 중, 가다 보면 여기에 솔자리에 이런 게 붙어 있어요. 이것은 이 솔을 반음 올리라는 거예요. 조표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조표는 여기에 딱 자기 위치에 붙어 있지만, 임시표는 어떤 음에 붙어 있어요. 어떤 음에 붙어 있어. 그러면 요 음만 반음을 올려주라는 거예요. 반음 올려줘. 그러면 반음을 올려주는데, 이 임시표가 지배할 수 있어요. 조표는 곡 전체를 지배하지만, 임시표는 지금 조표가 없을 때 솔에 붙었잖아요. 이거는 C키니까 아무것도 안 붙으면 C키잖아요. C키에서는 솔에 붙었으니까 요 솔과 요 솔만 지배를 하는 거예요. 요 솔과 요 솔에 지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한 마디를 지배한다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마디 첫 음에 나오면 한 마디에 이 임시표가 영향을 미치지만, 이 임시표가 여기에 붙었을 때는 앞쪽에는 상관이 없어요. 앞쪽에는 상관이 없어요. 이 음은 솔이에요. 파. 그런데 임시표가
뒤쪽에 마디의 뒤쪽에 붙어 있다. 그러면 요 음만 반음 올려주는 거예요. 요 음만. 다음 마디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음 마디에 또 반음을 솔자리를 올리고 싶다. 그러면 다시 붙여주는 거예요. 없을 때는 그냥 솔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임시표가 앞에 솔에 붙었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 마디에 솔에는 요게 따라오죠. 요것을 뭐라고 한다? 내추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라는 뜻이에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내추럴이 표기가 안 돼 있다. 표기가 안 돼 있어도 요 임시표는 마디를, 이 샵의 영향은 마디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마디를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임시표는 요 솔 한 음만 반음 올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붙어 있다 그러면 솔 두 음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나 앞쪽에 있을 때는 솔에 영향을 미치지만 뒤쪽에 있을 때는 앞쪽 솔에는 이 임시표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도를 쭉 따라가다 보면 여기에 공사 중 되어 있으면 이 공사가 여기에서부터 앞쪽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뒤쪽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죠? 공사 중 하면 이 공사가 여기까지인지 여기까지인지는 가봐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임시표는 붙어있는 그 음이 첫 음이냐 마지막 음이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달라진다. 처음에 붙어있다 그러면 이 솔에서부터 뒤쪽에 나오는 솔까지 영향을 미치고, 만약에 앞쪽에는 임시표가 붙어있지 않다 그러면 앞쪽은 이 임시표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임시표는 마디를 넘어가지 못한다. 마디를 넘어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임시표는 샵과 플랫, 내추럴 세 가지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샵이 붙어 있어요. 이거는 G키죠. G키는 G음이 도가 되는 키죠. 그죠? 자, 노래가 솔, 도, 시, 레, 도, 시, 도 했는데 간혹 가다가 임시표가 없었는데 여기에 요렇게 돼 있을 때가 있어요. 요렇게. 이게 뭐지? 이것은 이 조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조표. 이 조표가 여기 F선이잖아요. G키를 만들 때 F선을 반음 올려서 만들었다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F선에 반음 올렸던 것을 이 F선에서는 원위치를 시키라. 원위치가 어디예요? 본래 올리고 내리고 했던 것은 없애달라는 거예요. G키를 만들 때 F음에 반음을 올렸던 요것을 취소하라 이거예요. 취소해라. 그래서 내추럴을 다는 거예요. 내추럴. 그러면 요게 샵이 순간적으로 샵의 올림표의 영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F음을 누르는 거예요. 이 내추럴이 없을 때는 이 음이 뭐예요? F 샵 음이잖아요. 그죠? 이 조표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면 이 F 샵 내추럴 붙었던 것이 다음 마디로 넘어갈 수 있느냐? 다음 마디는 상관이 없다. 요 음에서만 영향을 미친다. 임시표는
임시표는 다시 정리하자면 조표는 곡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가 보통 4분의 4박자 음악을 한다면 솔, 조표가 붙었으니까 도네요. 도도 4분음표가 붙었다. 그러면 임시표가 여기에 붙었을 때는 뒤쪽 하나, 둘, 셋, 네 박자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솔에 내추럴이 걸렸다. 그러면 요 한 음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요 내추럴이 붙어서 원 위치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다면 이 내추럴이 두 번째 걸렸다. 여기 세 번째 걸렸다. 그러면 이 임시표의 영향이 요 두 음만 영향을 미치고 세 번째 음부터는 사라지는 거예요. 요 임시표가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요 임시표가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럼 요 도 네 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임시표가 여기에 붙었다 그러면 앞쪽은 임시표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요 임시표가 하나, 둘, 세 개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기에 내추럴이 붙었다 그러면 요 한 음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임시표는 마디를 넘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없다. 알겠죠? 임시표가 붙어 있는 보통 어떤 분들이 임시표가 마디를 지배한다 그러는데 임시표가 첫 음에 붙어 있을 때는 첫 박자에 첫 음에 붙어 있을 때는 한 마디를 지배하지만 두 번째 붙어 있을 때는 첫 번째는 상관이 없다. 세 번째 붙어 있을 때는 두 음에는 상관이 없다. 뒤쪽으로 영향을 미치니까요. 앞쪽으로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붙었다? 그러면 마지막 음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조표는 곡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만 임시표는 붙어있는 그 음으로 마디까지만 영향을 미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임시표는 이런 샵과 플랫이 내추럴이 요 세 가지를 주로 사용하는데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요거는 반음을 올려달라 원위치로 시켜라 반음을 내려달라 원위치로 시켜라 그런 뜻이에요. 조표와는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조표는 요것을 붙였을 때는 지키를 만들 때 요것을 사용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여기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내림표가 붙었다 요것은 F키를 만들 때 요것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나무로 지으면 나무집 콘크리트로 집을 지으면 콘크리트 집의 속성을 알려주잖아요. 나무로 지은 집 대나무로 지은 집, 천으로 집을 지으면 텐트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어떤 조건에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요 샵이 하나 붙기도 하고 두 개 붙기도 하고 플랫이 하나 붙기도 하고 두 개 붙기도 한다. 이것을 만들 때 요 두 개를 사용했다. 요것을 만들 때 요거 하나를 사용했다. 이게 뭐라고? 조표, 키를 나타내는 표다. 무슨 키? 도자리가 어딘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도자리를 알려준다. 도를 알게 되면 뭘 안다? 스케일을 알게 되고 스케일을 알면 뭘 알게 된다? 화음을 알게 되고 화음을 알게 되면 뭘 알게 된다? 주요 사마음을 찾을 수가 있고 부사마음을 찾을 수 있다. 조표의 역할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올리고 내리고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요것을 붙였을 때는 지키를 만들었다. 지키다. 지키를 만들 때 요것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조표와 임시표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정지하시고 다음에는 8강부터 들어갈 텐데 8강부터는 C키, F키, G키 이렇게 키를 알아가는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뭐 장조에 대해서 알게 되고 뭐 샵이 하나 붙은 키, 두 개 붙은 키, 세 개 붙은 키, 그리고 임시표가 나오는 걸 알게 되고 여러 가지 규칙들을 알게 되실 거예요. 기본적인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C키를 연주하는 법과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기본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글자를 배울 때 한국, 대한민국 이렇게 글자를 배우지 않았잖아요. 이것은 기역, 니은, 뒷것, 히읗, 피읍, 키역 이렇게 글자를 배웠잖아요. 이 글자들이 서로 만나서 묶어져서 하나의 글자 형태를 만들어내잖아요. 한자가 히읗, 니은이 만나서 글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그죠? 우리가 1, 2, 3, 4를 배워서 101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100이 1을 만나면 100일이 되고 10이 10개를 만나면 100이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잖아요. 뭘 배워서 단순한 1, 2, 3, 4를 배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11, 12, 13을 배우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글자를 기역, 니은, 뒷것을 배워서 글자를 만드는 법을 배우잖아요. 이것처럼 음악도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알므로 인해서 도미솔을 알게 되고 레파라를 알게 되고 코드를 알게 되면 코드 진행을 알게 되고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알지 못한 채 음악을 연주를 하려고 들면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 그러죠. 집 떠나면 초가상간도 집이 좋다.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뭐 늘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원리에 음악을 연주하는 원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관심 없이 음악을 연주하려고 덤비면 연습할 때마다 개고생이다. 항상 어렵고 항상 낯설고 항상 힘들다. 그러니까 항상 이론과 실기는 함께 가야 된다. 이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으니까 강조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음악 이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틈틈이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누르셔서 저와 함께 계속 음악 여행을 떠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자기 자신을 믿으시고 체계 있게 이론 없는 실기는 없습니다. 이론 없는 실기 항상 건강하시고 자신을 사랑하시고 환절기니까 건강 주의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은빛 바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